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무조건 당신 편이라는 책이에요. 무조건 당신 편.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상처가 거름이 되려면 상처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외상후 성장의 비밀을 담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상처받는 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뭐 한두 번씩 아니면 더 여러 번 많은 경험들을 그러한 안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을 힘들어하며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좀 힘들어 하다가 툭툭 털고 잘 일어나서 다시 또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자기 삶을 다시 쓰는, 그리고 또 더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상태를.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리고 또 그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쪽으로 더 나를 위한 성장이 되는 그런 상태를 외상후 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회복력 있죠.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마음 수련으로 이러한 회복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이러한 힘든 일이 왔을 때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수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와도 잘 이겨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 정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 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그리고 또 더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회복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뇌 속에서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만성 염증 때문에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이 지속되고 건망증 같은 인지 기능 감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외상후 성장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며 신체 건강과 마음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처하는 능력도 커지고 트라우마로 인한 신경염증을 이겨내는 능력까지 발달하게 되어 다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내가 그러한 능력, 회복력을 키우고 나의 마음 수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몸 안에 염증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안 좋은 내 몸과 마음을,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일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나냐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재구성하는 삶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고 아니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전에는 잘하다가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잘하다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연락 두절되고 그런 인간관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인지 그 인간관계를 재구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도 무조건 나에게 뭘 바라는 마음으로 잘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잘하고 서로 잘 통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에 재구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가치 체제가 삶의 가치 체제의 우선순위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거에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냥 당연한 거고 무심하게 보냈던 건데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참 감사한 거였구나.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라는 행위는 타인을 포함해 자기 자신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의 상처에 휘둘리는 일을 줄여줍니다. 네. 이러한 마음의 상처, 힘든 일, 우울한 일, 좀 화가 나는 일에도 그러한 것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힘들어하고 그러한 것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책 관련해서 감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도 저도 감사의 길을 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하다, 감사하다를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찾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서 삶의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저의 마음 상태가 일단은 편안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행위를 하고 그러한 것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남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만 있기만 해도 성숙함과 편안함, 풍성함을 상대에게 느끼도록 해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풍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서 성숙함과 편안함과 풍성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런 감사함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아 강도가 높은 편. 이런 힘든 일을 잘 경험하고 이겨내고 함으로 인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하면 경험하고 그걸 잘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그런 경험들을 이겨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점점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러한 것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 늘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 네. 세상이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언제나 상황을 낙천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의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삶에 대하는 태도나 생각들이 변화하고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어떤 일이 와도 잘 이겨내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위로를 해주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보통 이제 위로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아, 그러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했어. 그런 말도 하고. 너는 그게 모자라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화가 나서, 속상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게 할 때도 있고. 아, 내가 한마디 해줄게. 내 경험을 통해서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리 와봐. 내 말을 좀 들어봐. 그러면서 막 구구절절히 조언과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그나마 도움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지금부터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울해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 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의 생각으로 내 개인적 생각을 막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부분, 그것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그 당사자만이 어떻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알아야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속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내가 힘든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말해주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그 친구 옆에 있고 그 친구의 기분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태도입니다. 그 밖에 비난하지 말고 친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말들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힘들겠지만 내가 항상 내 옆에 있고 너와 함께 가겠다는 손길을 내미는 말이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걸 알아도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옆에서 말없이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별말 없이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좋은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이러한 것이 참 도움이 돼요. 정말 도움이 돼요. 내가 힘들 때 그 힘든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도 어떤 때는 그나마도 너무 싫고, 그리고 어떤 때는 모른 척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을 때는 그냥 묵묵히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들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알아두면 내가 주변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가고 그리고 또 위로를 해주고 서로 아끼는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가 힘들어해서 너무 속상해서 오히려 내가 더 화를 내게 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마음과 같지 않게 그냥 말이 툭툭 막 화가 나서 속상해서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알아두고 연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한다면 나중에 그런 일이 왔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회복력과 심리적인 성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성 감기 기운이나 몸살 증세가 있을 때 특별히 진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좀 쉬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면 나아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못 잔 잠을 충분히 자며 피로에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친구와 만나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기력을 회복하는 것. 그동안 못 봤던 영화나 책을 보며 마음을 편안히 하고 산책을 하며 내 마음을 토닥거려 주는 것. 네. 우리가 몸을 어디가 날씬하게 만들고 싶다,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운동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만큼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내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다리를 다쳤거나 뭐 팔이 다쳐서 거기에 근육이 없어져서 근력이 없어져서 근력을 키우고 다리의 힘을 키울 때 그럴 때는 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매일 꾸준히 마음 수련을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간다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겠죠. 그렇지만 어떤 힘든 일로 인해서 정말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들다. 그럴 때는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평소 때 가벼운 우울감이나 아니면 상처들 그리고 또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 매일매일 나만의 그런 훈련법들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뭐 산책이 될 수도 있고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나만의 훈련법을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마음 수련이 되는 그런 훈련법들을 매일매일 해가신다면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지치는 화나는 일이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지 않고 내 몸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일은 많이 줄어들겠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내 삶을 조금 더 여유롭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훈련법들을 나만의 훈련법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